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확인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006만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3만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도를 상당히 높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이 시간쯤 되면 거의 지쳐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힘이 좀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6만원에서 계좌 잔고를 10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23만원으로 수익 마감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미증시 악재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선 불복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대법원장을 공화당 사람을 임명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 협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증시가 상승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요.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7 정도로 아주 강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증시 상승하고 그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그 영향으로 해서 국내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이파락하고 나서 들어올렸으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독일 증시도 한 1.9%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코스닥이 한 3.4% 많이 올랐죠. 갭으로 떠서 꾸준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3.4%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 코스피 지수도 1.29%,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선물 매도를 다 안 줄이고 있다는 그 부분인데요. 근데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순식간에 그냥 바로 매수하면 싹 없어질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양이라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콜을 오늘 한 48억 매수했기 때문에 콜 매도했던 것도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내일 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 29일이죠. 장 끝나고 나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긴 연휴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연휴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주식을 보유하고 연휴를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현금화 시키고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품 매수하고 선물 매도를 남겨놓은 이유가 내일 하루를 하고 나면 쭉 쉬어야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 정리해버릴까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개장하는 그 즈음에 상황 봐서 물량을 정리하고 저는 이제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긴 연휴 동안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뭐 목숨 걸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시간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 장 초반에 정리를 하든지 정리를 하고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너무 길어서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있었던 뉴스 특징주 먼저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한다는 뉴스로 해갖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텔레칩스의 자회사인데 둘 다 이제 그 칩 설계하는 통신칩 같은 이런 거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상당히 그 강했습니다. 텔레칩스 보시면 이 흐름이 그 CS 베어링 할 때부터 제가 계속 그 눈에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빼고 딱 보면 올라가겠다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에서 안 빠지고 계속 그 버티고 있다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그냥 확 밀어 올려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그럼 이게 한번 들어가고 나면 쉽게 안 내려오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CS 베어링 때 제가 그 한번 그 경험했었는데요. 여기 때입니다.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딱 보시면 비슷합니다. 전고점 부분에서 딱 그 있다가 그 풍력 관련한 뉴스가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서 이걸 상한가로 들어올렸는데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잡아갖고 이쯤에서 팔았습니다. 중간쯤에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 다음 못 잡았는데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10,000원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그 3만원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이 텔레칩스 오늘 올라간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움직였거든요. 호재성 뉴스를 가지고 지금 딱 그 비슷한 가격에 올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세력이 한번 당겨 올리면 바로 이익 실현 안 하고 쭉 당겨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일 뭐 좀 그 연준을 앞두고 조정을 좀 받거나 아니면 연휴 끝나고 나서 약간 조정 받을 때 타이밍을 노려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개인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 이제 텔레칩스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 자회사가 따라 올라갔는데 얘보다는 그 텔레칩스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할 수 없고 내려오면 좀 잡아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폼페이오 장관 방한은 10월 초에 온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추가로 또 왕이 부장이 10월 중순쯤에 올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이츠한불, 세화 PNC,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츠한불하고 세화 PNC 매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그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되고 그 여파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어제 북한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금요일 날이었죠. 그 사과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이제 남북 경협주 쪽에 올라가고 빅텍하고 스페코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까지 그 금요일 날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말 동안에 이 좀 뉴스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그 우리 측에서 수색하고 있는 그 배들이 NLL을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측에서 우리 군에서 발표했는 게 사살을 하고 그 기름을 뿌려서 불태웠다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 주장한 거는 40m 정도에서 사격을 하고 10발 정도 쏘고 가보니까 시체가 없었다. 그래서 부유물에 불을 붙여서 태웠다. 이게 이제 북한 측 주장인데 이 두 주장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에서 떨어져서 조난돼서 거기로 떠내려갔는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배에 CCTV도 없고 지금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도 정원을 전혀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건 뭐 그 정치적인 이런 부분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은 가장 핵심은 그 사살한 다음에 시체를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도 지금 수색하고 있으니까
그 시신을 발견해서 우리 측으로 넘겨주는 상황이 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 쪽에 그 사살하는 그 과정은 야간에 경비를 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불상사 이런 의미로 어느 정도 그 이해가 가능할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남북 경협주 호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신에 그 기름을 부어갖고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다. 불태웠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감정에 그게 그 용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남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 측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면 그 발견하더라도 우리 측에 안 넘겨주고 그 못 찾았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모호한 상황이고 이게 오늘 장중에 한번 출렁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 원격 수업을 그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국 초중고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콤텍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파워넷도 그와 관련해서 급등했는데 얘는 직접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텍 시스템 이 뉴스에 가장 적합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고 얘는 그냥 덩달아서 올라간 것 같은데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것도 좀 더 제가 매매한 거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왠지 좀 찜찜한 그런 느낌. 그래서 콤텍 시스템하고 파워넷 이 두 종목이 이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디죠? 그 비무장지대에 관광하는 이 부분을 유엔사에서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비무장지대 땅을 가지고 있는 삼육물산, 일신석재, 쿼스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데요. 쿼스는 급등하다가 밀린 것 같고 이 세 종목이 관심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남북 간에 좀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의 호재성 뉴스가 나와가지고 좋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의 관광, 이게 지금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남북 경협주 쪽에 호재성 뉴스, 남북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쪽에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공모주 청약하는 것 같은데요. 공모가가 13만 5천 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쪽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경농조비 가지고 있었고 세화 PNC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세화 PNC는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 금요일날 종가에. 그리고 시간의 거리에서 금요일날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서 추가로 매수를 더 했습니다. 2,000불 매수했었고요. 이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쪽으로 호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하TI, 아난티, 인디에퍼 이렇게 추가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철도, 그 다음 아난티는 아난티는 금강산, 인디에프는 개성공단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스페코는 금요일날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건 왜 매수했냐면 스페코가 전쟁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빅텍하고 비교해 보시면 빅텍이 여기서 계속 전쟁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죠. 급등하고 나서 이제 이게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죠. 그리고 내려와서 쭉 횡보하고 있는데 스페코가 같이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튀어올랐습니다. 이게 풍력 때문에 튀어올랐거든요. 그리고 풍력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다가 빅텍 급등하면서 따라 올랐다가 빅텍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에 오는 게 맞지 싶은데 더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하게 빠졌다 싶어서 그래서 스페코를 100만원 정도 금요일날 매수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도 잡았었는데요. 한국 패키지를 잡은 이유는 이 종목은 종이 박스 같은 무슨 포장지 이런 쪽의 테마에 포장지 테마가 지금 세 종목인 것 같아요. 테린 포장하고 그 다음에 삼육물산하고 한국 패키지 이 세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패키지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보면 가장 강했고요.
이날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투자 유의 지정인가 그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의 지정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악재로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밀리니까 손절하면서 이 빅텍 급등하고 막 그럴 때 같이 이제 쭉 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밀렸고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재료는 괜찮은데 수급으로 여기에서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지금 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한 10거래일 정도만 지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김에 어제 그 금요일 날 그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제가 매수한 가격이 시간의 거래가 좀 하락했었기 때문에 한국 패키지가 3,950원에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3,950원이니까 여기서 끝났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시간에서 약간 내려오길래 3,950원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좀 올라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바닥 확인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을 쫙 100만원씩 쫙 뿌려서 보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장 중에, 장 초반에 남북 경협주 쪽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인디에프 매도했었고, 그 다음에, 경농조비 다 던졌습니다. 경농조비 다 던졌고요. 대하티아이도 팔아버렸습니다. 금요일날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아난티까지 팔았었거든요. 팔고 요렇게 남겨놨었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아난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해군에서 소천도 해상에서 주황색 구명조끼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연상시키느냐면 시신을 불태운 것은 아니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명조끼가 남아있었다는 얘기는 시신을 태웠으면 구명조끼가 불타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명조끼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난티가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다. 북한 측 주장이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난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갈 때 이때 그 아난티에다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 전에 다 그 남북경주 다 팔았는데 다 팔고 나서 다시 아난티를 9,230원에 9,230원 이땐 좀 빨리 제가 동작을 취했네요. 9,230원이니까 여기쯤입니다. 여기쯤에서 아난티를 바라면서 했습니다. 아난티를 잡은 이유는 대하티아이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았고 아난티는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9,230원 여기서 잽싸게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 올라갔다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아난티 사고 나서 경농도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13,200원쯤에 13,200원이니까 아난티 올라갈 때 바로 경농도 매수했다가 경농 팔고 아난티 팔았습니다. 아난티는 9,830원 9,83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올라갔다 못 올라가고 힘이 떨어질 때 이때 느낌에 뭔가 좀 안 맞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다 팔아버렸고 경농도 마찬가지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매도를 해서 여기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매도하면서 오늘 수익이 조금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뉴스가 오보로 나왔어요. 주황색 구명조끼가 아니고 그냥 부유물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신은 찾지 못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이 상황은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신이 찾아지게 되면 경력주가 호재가 되고 못 찾게 되면 조금 애매한 상황 그리고 북측에서 어떤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쟁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 이런 쪽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원격 수업으로 초중고 와이파이 구축한다는 뉴스 나왔을 때 콤텍 시스템이 거의 한 3, 4% 올라 있어 버려 갖고 그거 들어가기 좀 어려워 가지고 제가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지난번에 한번
그 놓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이 놓친 종목은 꼭 잡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파워넷을 매수를 했습니다. 5,930원에.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이거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콤텍 시스템이 상한가로 들어가길래 콤텍 시스템 상한가 들어가면 얘도 따라 올라가겠지, 이제 같은 파트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는데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줄 거 놓고 100만원치 여기 잡았는데 이 정도 빠지길래 이건 콤텍 시스템이 상한가를 안 풀렸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100만원 물타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안전하게 가자 그러고 이제 가만히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이게 또 순식간에 쫙 끌어올렸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그 제가 여기서부터 그 매매를 해봤지만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 쫙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뭐 특별한 뉴스도 없이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또 그냥 하염없이 쫙 올리고 이게 아마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여기서 잡았는데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 한 7% 8% 정도까지 손실이 났었어요. 그래서 야, 이걸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덜 올려가지고 수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끌어올려서 그 절반 매도했다가 다시 절반 잡아갖고 결과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파워넷을. 지금 한 2%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6,060원으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6,060원이면 여기 정도죠. 그래서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연봉을 다 누르고 땡겨 올렸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잡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워낙 움직임이 불규칙해서 이 종목은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왕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뿌리를 뽑자 이런 생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파워넷 하고요. 시간에 걸려서 좀 밀리고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파워넷 하고 그 다음 스페코 200만원씩 가지고 있고요. 스페코는 이 정도 내려왔으면 풍력 관련해서 올라간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풍력 관련주로 봤을 때는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서 200만원 정도 담았고요. 그 다음 한국 패키지는 시간에서 약간 괜찮게 올라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길게 보유하면 연휴 끝나고라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포장지 관련한 뉴스가 지금 호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뭐 포장 저쪽 하는 뉴스 그 재료의 대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잡았으니까 계속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2차 환불은 왕이 부장이 방한한다고 하니까 일단 요것도 중국 관련한 기대감으로 중국에서 한국 무슨 행사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에서 좀 우호적인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화 PNC 이 종목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못 오르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 환불하고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세화 PNC, 2차 환불, 스페코, 한국 패키지, 그 다음에 파워넷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